김경준의 황금 배울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2월이 끝나가요.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면 저희가 3월에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3월 전략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 해서 황금 포트 비율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황금 포트 비율은 리스크 온 상황일 때 적합한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다음에 중간에는 조선을 넣었다가 이제 한참 전에 빼고 실적주로 이제 갈아치운 다음에 금리 인하기 때는 바이오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리스크 온 상황 때에 매매를 붙어야 된다. 올해는 작년 말에도 코스닥 위주로 또는 이제 뭐 코스피까지 포함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을 거다 할 때에 영역인 거고 3월 달에는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그 안 나오지만 그 공휴일이라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공매도 대비부터 해야 될 뿐더러 그래서 리스크 오프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들이 급등이 나와서 포모에 걸릴 때에 까짓 거 뭐 또 벌면 되지 또는 뭐 오늘만 날인가 이런 마인드로 그 포모에는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증시 제반 여건들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도 전 세계에서 이제 탑 그룹이고 그리고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저 역시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장이 휘청휘청 거렸단 말이죠. 네. 그때 저 역시 일부를 덜어내는 과정을 그 기계적으로 그냥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리스크를 크게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제반 여건들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또는 매크로가 기스가 나지 않았는데 뭐 오늘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마냥 다 들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공격적인 당일 급등 특징주를 따라붙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3월 동안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를 때는 반드시 익절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 전략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럴 때에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급등했고 충분히 이익을 누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뭐 팔고 뒤돌아보지 말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공매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 다올에서 보고서 낸 걸 보니까 한 달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닥이 흔들렸다가 한 3개월경부터 다시 양호해진다.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 같이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어떤 섹터로 어떻게 플레이가 될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개인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뭐 공매도 대금 자체가 많이 이제 급감을 했고 공매도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급감을 했고 이게 채워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이제 외국인 매도로 나와가지고 한 달간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다. 특히나 코스닥 중심으로 출렁거릴 수가 있다. 그런데 뭐 당일 급등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계속 플레이를 하시면서 뭔가 시장 뭐 공매도는 피하면 되는 거고 안일하게 이제 급등주 위주로 나는 수익을 챙겨갈게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초록불이 이제 각 켜졌을 때에 쭉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빨간불이 되기 직전에 깜빡깜빡 거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깜빡 거리는데 뛰어서 길을 건널 수도 있고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깜빡이는 쪽에 우측을 보니까 트럭이 달려올 수도 있는 거고 고라니가 막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공매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공매도가 나올 때 빠지니까 이거 그러면 당연히 빠지는 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또 매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섹터별로 보자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레거시 위주로 많이 올랐었죠. 네. 저도 동진세미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전 이제 목요일 날에 그 매도를 일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레거시 플레이를 하다가 실적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에 맞는다거나 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가 2천억대, 그 이제 신용이 2천억대에서 5천억, 5,200억 정도로 급증을 했거든요. 이 랠리가 있을 때. 그러면서 대차 잔고도 늘었고 밸류에이션이 약간 목에 찼기 때문에 그 공매도 타깃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레포트에도 나왔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그다음에 원전, 뭐 로봇까지 해가지고 많이 급등이 나온 쪽은 조금 조심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리스크 온으로 다시 전환이 될 때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하게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짤 때는 화장품 요즘에 별로 안 좋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롱숏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롱 같은 경우에 해외 쪽이 수출이 잘 나오고 괜찮게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괜찮게 흐름이 잡히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롱이 들어오고 기타 소비재 쪽이 숏으로 붙고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실패하면 또 강하게 때려 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도 다양한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섹터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이제 AS로 가볼게요. 동증세미캠은 뭐 이미 언급을 해주셨고 KPS랑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이 있었던 GST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액침 냉각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뭐 한국 파트너를 찾는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외로 급등이 나왔고 뭐 저는 뭐 다른 종목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다른 쪽에 뭐 스크러버, 칠러, 액침 냉각을 봤을 때보다 그 동사가 이제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끌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만 쪽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전히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테마가 약간 테마성이 엔비디아 때문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실제 액침 냉각이 상용화되는 동사의 상용화 시기는 27년도 하반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주가로 대응하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조금 조심하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3만 원만 돼도 좋죠. 네네. 그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KPS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이제 20% 정도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이 깔끔하게 나왔었고, 뭐 주간 단위로 거래를 체크해 가시면서 25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붙을 때에 되레 매도를 해라, 고민을 해라. 그리고 11,000원까지는 끌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가격 라인별로 설정을 해주셨고 동진세미캠 아까 AS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크래프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3일에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크래프톤 저도 말씀드리고 나서 한 차례 소폭 이제 상승을 왔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뭐 고점에서 이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제 고객분들 중에서 10%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소수의 고객분들만 위에서 매도 후에 절반을 남겨둔 상태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됐을 때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레포트가 특정 레포트 한 군데에서 이제 비관적인 레포트가 나왔지만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연간 3천억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향후 5년 뒤에 기업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3천억이 다른 애들은 할 수도 없는 수치거든요. 다른 게임사들이 몇십억 벌거나 아니면 적자인 회사들이 다수인데 동사는 영업이익 단위 작년도에 1조 1천억 그리고 올해 1조 4천억에서 5천억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2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3천억 그리고 지금 3천억 투자 그리고 지금 AI를 이제 게임에 접목하는 시기이고 그로 인해서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쪽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이 돈을 투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올바른 시기 때 지금 현금도 풍부하고 영업이익도 잘 벌어들이는 이 시기 때에 들어오고 3월 28일 신작 발표 결과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신작 기대감까지 버무리면서 오히려 지금 사서 나중에 신작도 좋고 실제로 이거는 괜찮아지기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였어라고 시장이 기대하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 때에 저는 거봐라 하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스트롱 바이 앤 홀드.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AS 뭔가 엄청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주신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이제 현대 GF홀딩스 역시나
AS이기도 한데 오늘의 약간 공략주 느낌이기도 네. 하네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 느낌이라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원래는 약간 공략주는 저도 바라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단기 반응이 좋은 쪽을 찾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지금 제가 다음 주 쉬기도 하면서 공매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공매도 때는 역시나 조금 외국인들이 절대 공매도를 안 치는 쪽이 시가총액이 크거나 그러면서 배당을 주는 쪽을 꺼려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때에 28,500원까지 주가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5,500원, 10년간 주춤거렸었는데 실제로 딱 까보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900억대였었는데 올해 3,000억, 내년도에 3,000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단도 한 50% 증액이 되면서 자회사들 잘 돌아가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 시가 배당률 5% 그리고 반기 배당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실적과 배당 그리고 주가 위치 그리고 PBR 0.2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신규 매수 또는 보유를 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대략 어떻게 보시는지? 목표가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당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고점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10,000원 정도를 보고 끌고 가지만 요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빠른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 20에서 20%, 5% 정도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하시고 그냥 연간으로라든지 끌고 갈래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10,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AS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